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책 읽고 건너가기 서예를 맡은 철학과 그리고 생활과 윤리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곽소연 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박수. 네, 이 세 번째 책으로 데미안을 읽는다고 해서 상당히 가슴이 두근거렸었는데요. 네, 오래 전부터 많이 사랑했던 책이고, 그리고 제 성장기 때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은 책이라서 지금도 가슴이 떨리네요.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네, 먼저 이 책 읽고 건너가기 그 5월 달에 처음 패스트로 시작을 했었죠. 그리고 6월 달에는 노인과 바다라는 책을 했고, 지금 7월 건너서 8월 마지막 날에 하려고 했는데 우리 1, 2학년 친구들 시험 때문에 힘들었죠. 네, 이틀 전에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그거 쉬고 이제 9월 1일 첫날 가슴 뛰는 책 데미안으로 이제 다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패스트는 이제 저희가 지금 처한 상황이 코로나19 때문에 좀 위험한 상황이고, 이제 이런 상황에 어떻게 사람들이 대처를 하고 또 다양한 양상으로 삶을 전개해 가는가, 이걸 좀 배우기 위해서 처음 패스트라는 책을 선택해 가지고 진행을 했었고요. 두 번째 책에서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드신 노인분이 자기의 사명이라고도 할 수 있는, 어찌 보면 이미 나이가 들어서 다른 사람한테는 퇴물로 취급될지 모르겠지만 자기의 사명에 충실해서 결과에 대한 어떤 보상이나 노력에 대한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기가 생각한 어떤 사명에 충실한 그런 모습을 좀 감명 깊게 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린 친구와 나누었던 그 우정이 무엇보다도 진하게 전해졌던 책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데미안에서는 또 어떤 주제로 우리한테 감명을 줄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네,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첫 번째 그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모두 데미안이라는 책을 읽어보셨잖아요. 가장 감명 깊고 인상적인 구절이 어떤 부분이었는지 돌아가면서 한 번씩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제 4장 베아트리체라는 부분에서 나오는 구절이 가장 인상적이어서 준비했는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완성된 그림 앞에 앉아 있자니 기이한 인상을 받았다. 그것은 내게 일종의 신상 혹은 성인의 가면처럼 보였다. 절반은 남자고 절반은 여자이며 나이가 없고 의지가 굳세면서도 몽상적이며 굳어 있으면서 남모르게 생명력 있어 보였다. 이 얼굴은 나에게 무언가 할 말이 있는 듯했다. 그것은 나의 일부였다. 나에게 요구를 내세웠다. 그리고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 누군가와 비슷했다. 이 구절은 이 소설의 주인공인 싱클레어가 이제 짝사랑하고 있는 여자인 베아트리체를 원래 그리기 위해서 이제 시작된 작품이었는데요. 이제 그리다 보니까 뭔가 익숙한 어떤 사람이 보이는 그런 기이한 인상을 받았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표현된 사람이 이제 데미안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이 부분을 통해서 싱클레어가 데미안을 얼마나 좀 강렬하게 인상에 남았는지 그런 것을 좀 느낄 수 있었고, 이제 어릴 때 처음 만났던 데미안이 그런 단순한 우정을 좀 뛰어넘어서 그런 좀 동경심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싱클레어의 마음을 잘 표현한 것 같아서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다음 옆에 친구 현빈 양 발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의 가장 인상적인 구절은 알겠어 싱클레어, 잘 들어두어야 해. 나는 사라져 버리지 않을 수 없어. 그리고 자네는 상대가 크로모든 누구이든 언젠가 내가 다시 틀림없이 필요할 테지. 그때 가서 나를 불러봤자 지금처럼 말을 타든지 기차를 타든지 하여 빨리 달려갈 일수는 없을 거야. 그때는 자네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야. 그렇게 하면 자네 마음속에 내가 들어있는 것을 느끼게 될 거야. 알겠지? 그리고 생략하고 눈 감아 싱클레어. 이거는 마지막 장에 데미안이 싱클레어를 떠나기 전에 하는 말인데요.
데미안은 싱클레어가 방황하고 있을 때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줍니다. 그리고 데미안이 이끈 길의 최종적인 목표이자 마지막은 싱클레어가 자신의 내면을 볼 수 있는 점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삶의 성숙은 자신의 내면을 봄으로써 자신을 잘 아는 거라고 생각해서 이 구절이 가장 인상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옆에 친구 하늘 군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저에게 인상적이었던 구절은 새로운 신을 찾는다고 신이 세계에 무언가를 준다는 것은 틀린 생각이야. 깨달은 사람에게 단 한 가지 의무밖에는 없는 거다. 자기 자신을 찾고 자신의 길을 앞으로 더듬어 나가는 것뿐이다. 그리고 인류의 역사에 영향을 미쳤던 사람들은 모두 하나같이 그들에게 닥친 운명을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었지. 바로 그 때문에 능력을 발휘하고 또 효과를 거둘 수 있었고 라는 구절이 인상 깊었는데 여기서 주인공인 싱클레어가 자신이 닥친 문제를 해결할 때 데미안과 같은 친구에게 의존하는 경향도 있고 아니면 술에 빠져서 현실을 도피하거나 하는 모습을 나타낼 때도 있는데 위의 구절을 읽으면 그 싱클레어에게 그 자신에 대해 계속해서 알아가는 노력을 통해서 주변의 도움 없이 꿋꿋이 자신의 길을 걸어 나가자라는 의미를 주는 것 같아서 이 구절이 인상 깊었습니다. 네, 하늘군 말씀 잘 들었고요. 미니양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8쪽에 싱클레어가 나의 내면의 성장을 이끈 것은 이런 해박한 지식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의 것이었다. 나 자신을 향해 전진하는 것, 내 꿈과 생각 그리고 예감을 점점 더 신뢰하게 된 것, 그리고 내가 지니고 있는 힘에 대해 점점 더 잘 알게 된 것이 도움이 되었다. 라고 말한 부분이 인상 깊습니다. 여기서 싱클레어는 절대적인 지도자라고 여겨왔던 피스토리우스가 들려주는 배다 경전, 아브락사스에 관한 그리스어 원서 그리고 신성하게 옴을 말하는 방법으로는 자신이 원하는 아브락사스의 의미와 자기 자신을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성직자였던 피스토리우스가 목사가 되어 새로운 종교를 선포하고 새로운 형식을 만들고 새로운 상징을 세우고자 하는 꿈을 이야기했을 때에는 그가 더 이상 자신의 내면을 찾아가는 것이 아닌 대중의 이상을 쫓아가는 자기 내면으로부터의 도피를 하고 있다고 여기고 그의 이야기가 더 이상 흥미진진하고 유익한 것이 아닌 고리타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때까지 아브락사스의 존재 의미와 과거 역사의 기록들만 찾았던 싱클레어에게 데미안이 알을 깨고 나오는 새를 알려준 이유는 그가 아브락사스와 관련된 종교와 지식을 배웠음의 해소가 아닌 그 새의 의미로부터 자신의 힘과 예감, 능력을 찾아가고 신뢰하고 발현했음의 해소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부분이라 인상 깊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미니 양이 말씀해주신 그 부분 상당히 저도 읽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찔렸는데 피스토리우스의 경향 자체가 그 지식을 좀 탐구하는 사람들이 이미 있었던 과거의 지식을 파헤치면서 거기에서 자기 미래를 보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그걸 비판하면서 이제 싱클레어가 피스토리우스를 떠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내면으로 들어가서 자기의 길을 가는 그 지점인데 피스토리우스가 사실 제가 공부했던 과거의 제 모습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상당히 찔렸던 부분이라는 생각이 미니양 이야기 들어보니까 다시 상기가 되네요. 네, 이야기 잘 들었고 다음은 채연 양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데미안을 읽으며 저에게 가장 인상적인 구절은 목차 5번째의 123페이지에 등장하는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한 세계를 깨트려야 한다. 새는 신에게 날아간다. 신의 이름은 아브락사스다. 라는 구절입니다. 우리는 유년 시절을 부모님의 곁에서 지내며 여러 가지 경험들을 보거나 겪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부모님의 곁에만 머무를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점점 부모님의 세계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세계를 벗어난 우리는 새롭게 펼쳐진 광경을 보며 우리만의 세계를 구축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한계를 계속해서 무너뜨리며 저만의 세계를 넓혀 깨달음의 경지를 높여가는 것이라고 생각해 이 문장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네, 채연 양 말씀 들어보니까 성숙을 위해서는 자기 한계를 무너뜨리는 그 단계가 꼭 필요하구나. 네, 이 구절이 좀 가슴 깊게 남는 것 같네요. 네, 채연 양 발표 잘 들었고요. 이제 서연 양 마지막 서연 양 발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인상적인 구절로
앞에 친구가 말했던 장면 같이 데미안이 싱클레어를 떠나기 전에 했던 말로 크로머에 맞서든 그 밖에 다른 일이든 뭐든 그럴 때 네가 나를 부르면 이제 나는 그렇게 거칠게 말을 타거나 기차를 타고 달려오지 못해. 그럴 때 넌 너 자신 안으로 귀를 기울여야 해 라는 구절을 골랐습니다. 이 구절은 저는 이 구절을 통해 싱클레어가 자기 내면의 귀를 기울이라는 표현을 통해 자기 자신을 믿으라는 말로써 싱클레어가 완전히 성장된 모습을 바라볼 수 있었고 성장의 끝으로 데미안과 같은 도움이 없이 스스로 나아가는 모습에 감명을 깊었습니다. 또한 어떤 일이 닥치든 간에 귀 기울이라는 말에서 내면 성장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우리 서연 양 발표까지 모두 들어보니까 어느 정도 이 데미안의 구절들이 하나의 공통 주제를 향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우리 교장 선생님을 또 빼놓으면 서운해하시겠죠, 우리 그렇죠. 선생님께서. 저는 왜 네. 넘어가려고 했어요? 네, 우리 교장 선생님 말씀도 예. 네, 감명 깊었던 네. 구절 한번 사실-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고등학교 1학년 시절에 여러분들 시절에 제가 데미안을 처음 읽고 그때의 그 감동과 충격을 참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데미안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사실 손에서. 사실 이 책이 저에게 준 충격은 우리 아까 채연 양이 얘기해준 그 새는 뭐 알을 깨고 나온다는 그 구절이 이제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나에게. 그리고 그 후로 이 책이 사실 1차 대전 시기에 쓰여지기 시작해가지고 1차 대전이 끝나고 출간이 된 책이거든요. 전쟁을 겪으면서 헤르만 헤세가 뭔가 담아내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이 데미안에는. 그래서 이 책을 그 후에 2차 대전 때도 젊은 군인들의 배낭 속에서 이 책이 발견되곤 했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많은 그 반응을 불러일으켰던 책이기도 하고 그 당시 이제 16, 17의 어린 나이에 나로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하는 거에 대한 뭔가 암시를 해준 그런 책이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읽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한 부분도 읽고 그 한 장도 읽고 이러면서 계속 읽기를 반복해서 정말 거의 한 내가 시작하면서도 얘기했지만 10번 가까이 읽지 않았을까. 그리고서 이제 잊어버리고 있었던 책입니다. 이제 뭐 무려 정말 수십 년이 지나서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다시 읽었는데 이제는 또 그때와는 다른 감동이죠. 그래서 내가 이번에 읽으면서 감동적으로 느꼈던 구절은 사실은 두 개예요. 하나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이게 야곱의 싸움이라는 그 장에서 나오는 문구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진실한 직분이란 단 한 가지였다. 즉 자기 자신에게로 가는 것.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거는 그 128쪽이니까 이게 아마 장으로 얘기하면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거기였을 거예요. 거기 그 장에서 어떤 문구냐면 내 속에서 솟아나오려는 것 바로 그것을 나는 살아보려 했다. 그러기가 왜 그토록 어려웠을까? 이제 어느 정도 삶을 산 나로서는 정말 그렇게 살아보고 싶었는데 참 굉장히 어려웠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서 과거에 내가 지나온 삶을 생각하면서 그런 느낌을 갖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옛날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이 책 속에서. 뭐냐면 거기에 나온 등장 인물들 간의 관계,
그런 것들을 이제 다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사실 등장인물이 몇 안 되죠. 그죠? 뭐 노인과 바다는 그보다 더 적긴 하지만 여기 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이제 프란츠 크로머, 진짜 엄석대 같은 애죠, 그죠? 그리고 진짜 주인공인 막스 데미안, 그 다음에 에밀 싱클레어, 그 다음에 알폰스 베크라고 또 있어요. 그리고 베아트리체. 등장인물 중에 여성은 유일한 2명 중에 1명, 베아트리체.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폴렌스 선생이라고 있습니다. 젊은 선생님이에요. 그 대학에서 강의를 해줬던 폴렌스 선생이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목사가 되는 피스토리우스. 뭐 피아노를 굉장히 잘 치죠, 그죠? 피스토리우스. 그리고 이제 또 한 사람, 크나우어. 크나우어는 어떻게 됩니까? 크나우어는 싱클레어를 누구처럼 생각해요? 싱클레어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크나우어는 싱클레어를 대단히 높이 평가하잖아요. 어떻게 마치 누구처럼, 누가 누구에게 대하는 것처럼. 싱클레어가 데미안을 생각하듯이 크나우어는 싱클레어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 관계를 이렇게 쭉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상징적인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에바 부인이 등장하고요, 그죠? 그래서 저는 제가 이만큼의 삶을 살아오면서 정말 내 안에서 솟구쳐 나오는 것, 그것을 찾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았다. 너무나 어려웠다. 그 구절이 결정적으로 저의 마음을 나중에는 잡았습니다. 네, 우리 교장 선생님 말씀까지 잘 들어보았는데 우리는 이제 R에서 깨어나가지고 이 선의 세계에서 뛰쳐나왔어. 악으로 진입할 이 과정, 이 경계에 어느 정도는 서 있는 존재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아직 젊으니까. 근데 우리 선생님께서는 이제 그 악의 세계도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테고 이제 그 전체적인 내용을 이제야 조금 이해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 이야기 더 진행하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이제 어떻게 하셨는지 좀 물어보는 시간을 좀 더 있다가 갖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목차를 보면 처음에 두 세계로 나와서 이제 밝음의 세계에 있던 데미안이 아니죠. 싱클레어가 프란츠 크로머를 만나서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되고 사과를 훔쳤다는 이 거짓말을 통해서 이제 프란츠 크로머에게 일종의 학교 폭력 비슷한 이런 폭력을 당하는데 이제 돈도 뺏기고 도둑질도 하게 되고 이러면서 악의 세계에 점점 이제 발을 들이면서 방황을 하게 되는 이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장에서는 카인이라는 이 주제로 이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 이제 여기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이제 부분은 이 선과 악이라는 이 두 세계, 이제 이 세계에서 선에서 악으로 넘어가고 있는 이 싱클레어,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 악이라고 말해지는 이 상징으로 제시된 게 이 장의 제목이었던 카인이라는 이 제목이잖아요. 성경에서는 카인이 동생인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인류 최초의 살해자다라는 그런 낙인이 찍혀 있는데 이 카인이 가진 표식을 데미안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석한단 말이죠. 오히려 강자의 표식이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여러분은 이 카인장에서 이 선과 악을 해석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이해를 하셨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상당히 어려운 주제인데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모두에게 다 질문을 던지면 우리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모두 답을 하긴 어려울 것 같고 제가 콕 집어서 하늘군에게 질문을 던질 테니까 하늘군이 좀 답변을 해주시고요.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늘군이 좀 답변을 해주시고 또 듣고 싶은 친구 있으면 콕 찍어서 네, 바톤 던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카메라 우리 보는 친구들 있죠? 이 친구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기 보면서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두 세계에서는 그 주인공인 싱클레어가 그냥 그 기독교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선과 악의 구분이 자신의 구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정해준 기준에서 세상을 선과 악으로 구분했는데 데미안의 말하는 선과 악의 그 설명을 듣게 되면서 싱클레어 내부의 그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바뀐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그 카인과 아벨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에서도 그 데미안은 강도를 그 죄인이 아니라 그 자신이 열정을 가지는 강자라고 설명하는데 이렇게 데미안은 선과 악을 그냥 이분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악을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이라고 봤기 때문에 신선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강자라고 생각한다. 네, 기존의 해석을 통상적으로 따르는 많은 사람들의 그 관념에 묻히지 않고 새로운 카인에 대한 해석을 내놓았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세계를 기존의 상식에 따르는 관점이 아니라 자기만의 새로운 관점으로 포착해냈다는 점이 강자로 여겨질 수 있는 부분일까요? 네, 하늘군이 잘 설명을 해주셔서 제가 하나 배운 것 같아요. 네, 한 명만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늘군이 한번 듣고 싶은 친구한테 질문해 주세요. 저는 김채연 친구의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채연 양. 저도 하늘 친구와 마찬가지로 선과 악을 이분법적으로 보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데미안을 읽으며 과연 무엇이 옳고 틀리며 선과 악은 무엇에 의해 구별되어지는가에 대한 고민을 저는 주로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우리의 필요와 주관에 따라 선과 악은 구별되어질 수 있으며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다수가 한 사람의 행동에 피해를 입었다면 그 사람은 악이라고 판단될 수 있고 다수가 그 행동에 기쁨 또는 고마움을 느꼈다면 선이라고 규정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네, 발표 우리 채연 양도 이제 적절하게 하늘 양하고 하늘군과 비슷하게 어머나 제가 성을 바꿔버리려고 했네요. 네, 데미안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네, 채연 양 말씀 잘 들었고요. 한 분만 더 들어볼까요? 네, 채연 양이. 저는 현민 친구의 생각이 우리 현민 양. 네. 카메라 보고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저는 우리가 겪게 되는 세상에는 선과 악이 모두 존재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계뿐만 아니라 저의 내면에도 선과 악이 공존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존하기 때문에 제가 도덕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이 악을 누르는 것을 깨닫다 보면 자신의 내면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여러분이 해석한 이 내용을 가만히 음미해 보니까 선과 악은 마지막 현민 양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내면에 같이 공존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배경에 여러 가지 이제 복선들이 좀 깔려 있는데 그 심리학자 칼 구스타프 융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 안에 내면의 선이라고 말해주는 부분이 사실 이성적인 통제를 이제 가하는 사회적인 질서를 잘 따르는 그 룰을 지키는 부분이 좀 선이라고 이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런 질서나 규칙 같은 것을 이제 무너뜨리고 새로운 욕망에 휘둘려서 기존의 질서를 파괴하는 이런 욕구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악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이 무의식의 영역이라고 이제 심리학자들은 좀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융 같은 경우가 이 성과 악의 공존 가능성, 이것을 특히 여성, 남성 이 경계를 허무는 방식으로 좀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이 이야기는 좀 뒤에서 더 진행해 보도록 하고요. 다음 질문은 이거예요. 처음에 여러분이 이제 주제로 이 데미안이 말하고자 했던 바가 곧 내가 되는 길,
그다음에 가장 나답게 그 사는 길 이제 이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그 나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혹시 각자의 방법 같은 것이 하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여기에서 자주 나오는 데미안은 명상을 시시때때로 하잖아요. 그리고 이상하게 관찰을 아주 집요하게 사람들에 대한 관찰을 아주 집요하게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못 본 그 사람만의 어떤 기질, 특징 이런 것들을 포착해가지고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할 것까지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갖게 됐는데 이런 집중력을 고도로 발달시킬 수 있었던 건 평소에 그 데미안이 보여줬던 그 명상하는 자기에 집중하는 그런 수련이 좀 잘 돼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이나 방법 같은 게 혹시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좀 궁금하네요. 네, 첫 번째 타자로는 제가 미니 양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네, 우리 카메라 보고 친구들한테 큰 목소리로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서현 친구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네? 안 들려요. 전, 뭐라고요? 전 윤서현 친구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네, 바톤 넘기겠다는 네, 겨누셨고요. 자, 우리 서연 양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이해하는 좀 깊은 나름의 방법이 있나요? 그런 시간을 좀 마련하고 있나요? 저는 저를 이해하는 방법에는 그냥 스스로 저에 대해 궁금한 것에 대해 노트에다가 질문을 쓰고 스스로 답하는 방식으로 자문자답을 하면서 제 자신을 더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 글을 쓰는 방법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우리 교장 선생님 아까 여러 가지 이제 성과학의 경계를 넘어서 세상을 좀 넓게 보시는 시선을 갖고 소신 있게 자기 길을 이제 걸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자기다움을 지키고 소신을 지킬 수 있었던 나름의 자기를 지키는 법 혹시 있으면은 저희한테 노하우를 하나 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갖고 있는 인간의 내면 속에의 여러 가지 성정이 있죠. 네.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지식을 쌓으면서 갖게 되는 이제 지성이라는 것도 있고요. 또 내면적인 어떤 그런 훈련을 통해서 인격을 갖추면서 갖게 되는 덕성이라는 것도 있고, 또는 이제 이거는 순전한 자기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신에게 의지하면서 갖게 되는 우리가 영성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 세 가지를 다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도 그렇고 지적으로도 그렇고 또 영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좀 탄탄하고 단단해지고 싶은 마음에 여러 가지를 많이 그런 경험들을 했는데 노력도 하고 또 훈련도 하고 가장 저에게 도움이 됐던 거는 제가 자기 전에 반드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또 신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답을 찾는 거였어요. 아까 싱클레어가 데미안이 명상을 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일종의 명상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것을 명상이라기보다는 영어로 얘기하면 reflection, 성찰, 자신에 대한 성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자기 전에 꼭 제가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날 있었던 일 또는 뭐 생각지 않았던 어떤 일들 또 그날 갑자기 떠오른 어떤 생각들, 그죠? 어떤 문제들 이런 것들을 이제
나름대로 이제 생각하면서 답을 구하려고 하고 또는 돌아보고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을 나름대로 꽤 오랜 세월 해왔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그러면서 심지어 이제 어떤 생각까지 하냐면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을 해야 될까까지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겠죠, 그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사실은 제가 교사를 시작하고서 바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건 아니고요. 제가 종교를 갖게 되면서 사실은 그런 이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됐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는 좀 자꾸 나이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뭐라고 얘기할까요? 좀 약간 흐트러지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또 그런가 하면 이제는 조금 옛날처럼 그렇게 치열하지는 않아요. 사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성찰도 조금씩 이제 좀 횟수가 줄어들고 있음을 느낍니다. 제가. 그러니까 매일 했던 것이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횟수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구나 그런 생각도 하고 그래도 그 시간만큼은 온전히 내가 나의 내면으로 들어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걸 통해서 내가 많은 것을 얻었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올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서연 양 같은 경우는 이제 궁금한 걸 질문으로 만들어서 글로 써본다. 그래서 자기 생각을 들여다본다. 이제 이런 작업을 하는 일. 그리고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는 자기 전에 자기를 돌아보시고 무슨 일을 잘했고 무슨 일을 못했나. 또 신 앞에서 기도를 드리면서 반성을 하고 이 저녁에 잠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날 그리고 이 다음 단계로 무슨 일을 해야 될까? 네, 이런 성찰의 시간을 항상 가지셨다는 말씀 해주셨는데 저희도 이런 내용들을 좀 배우면서 나를 지키면서 나의 길을 열어가는 것, 네, 이거를 잘 실행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 것 같은데요. 아까 유흥 이야기 하다가 제가 중간에 다음 이야기 나올 때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서 조금 같이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데미안 싱클레어를 인도해주는 이제 친구 같기도 하고 어찌 보면 스승 같기도 한 이런 데미안 그리고 에바 부인 데미안의 어머니로 나오죠. 그리고 아프락사스 이 세 가지 개성 있는 존재들을 묘사할 때 항상 데미안 같은 경우는 남자 같기도 하고 여자 같기도 하다. 그리고 에바 부인은 남성 같은 여성. 네, 강인하면서도 포용력 있는 이 남성성과 여성성이 공존하는 모습으로 좀 많이 묘사를 하고 있고 아프락사스 같은 경우도 선과 악을 포용하고 있는 이미지로 많이 그리고 있는데 이런 세 가지 핵심적인 존재들이 공통적으로 상징하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이게 조금 궁금했어요. 그래서 혹시 생각해 보신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 방금 우리 서연 양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승윤 양, 승원군. 네. 또 제가 데미안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승원군을 승원양이라고 불렀네요. 네, 우리 승원군이 한번 해석을 해주시는 게 어떨까? 네, 정답은 없기 때문에 우리 승원군의 견해대로 읽은 대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책에서 먼저 데미안은 기본적으로는 친구로 등장을 하는데 이제 싱클레어는 데미안과 이제 점점 더 관계를 나누면서 친구가 아닌 그 이상으로 좀 받아들이고 그로 인해서 이제 거의 이제 스승처럼 여기고 그다음에 뭔가
우상처럼 약간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점점 자연스럽게 이제 데미안을 좀 닮아가고 데미안에게 그런 배움을 통해서 좀 성장하고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데미안의 그런 좀 신비로운 느낌 그런 것을 좀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좀 데미안을 중성적으로 표현한 게 아닌가 싶고 네. 이제 그다음에 에바 부인은 이제 데미안의 이제 어머니로서 사실 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좀 사랑인 것 같다는 나이가 느낌을, 너무 많아. 그런 느낌을 받아서 네. 이게 단순 사랑이 아니라 좀 작가는 좀 더 그런 그걸 초월한 그런 좀 고차원적인 그런 느낌을 주고 싶어 했던 것 같고요. 네. 그다음 마지막으로 아브락사스는 이제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제 선과 악이 좀 공존하는 그런 신을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 자체가 워낙 좀 선악의 그런 개념을 좀 새롭게 그리고 중요시 여기는 그런 것 같은데 그 책의 그런 주제와 딱 들어맞는 그런 비유적인 물체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우리 승원 군이죠? 승원 양 아니고 네, 승원 군 말씀 잘 들었고요. 혹시 다른 친구 의견 듣고 싶은 친구 있으면 한번 추천을 해주시죠. 네, 이현민 친구 견해를 듣고 싶다고 하네요. 네, 우리 보고 있는 친구들 눈을 맞추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데미안과 에바 부인 그리고 아브락삭스가 모두 이 책의 가장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싱클레어의 내면적인 성숙에 기여해주는 모든 같은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데미안은 싱클레어가 어둠의 세계로 빠졌을 때 밝은 세계로 바로 갈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기도 했고 에바 부인은 아까 승원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나이가 너무 많기도 하고 사랑을 넘은 살짝 존경의 대상 그런 대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브락사스는 선과 악의 같이 있는 신으로서 이 책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현민 양도 승원 군과 조금 견해가 유사한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현민 양은 또 듣고 싶은 친구의 견해 있는지? 네. 저는 김채현 양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김채연 양 견해를 듣고 싶다고 합니다. 네, 우리 시청하는 친구들 눈 보면서 같이 이야기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데미안을 읽어보면 여러 특이한 장면들을 목격할 수 있는데요. 자신의 친구인 데미안의 어머니인 에바 부인에게 사랑이란 감정을 느끼며 입맞춤을 갈구하는 싱클레어의 모습, 책의 가장 마지막 장면에서 데미안이 싱클레어에게 입을 맞추는 모습, 데미안의 모든 것을 다 깨달은 듯한 모습 등등처럼 그런 예를 볼 수 있습니다. 책의 가장 마지막 장에서 나오는 가끔 열쇠를 발견해서 내 자신의 깊은 곳으로 어두운 거울 속에서 운명의 형상들이 졸고 있는 곳으로 내려가면 그 어두운 거울 위로 몸을 굽혀 내 모습을 비춰보았다. 이젠 완전히 내 친구, 나의 인도자인 그와 똑같이 닮은 모습이다. 라는 부분에서 위험에 처할 때마다 도움을 주는 데미안과 에바 부인을 보며 사실 데미안과 에바 부인 등 여러 등장인물들이 싱클레어 자의 일부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큰 증거로는 데미안과 에바 부인이 양성적인 모습을 드러낸다는 부분에서 그러한 생각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한 인물의 그 양성성을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주면서 그 선과 악을 포용하는 그 존재로서 어떤 인물을 이제 등장시킨 게 데미안이고 에바 부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도 그 헤르만 헤세의 그 역사를 잠깐 들여다보시면 융의 제자한테 정신치료를 받은 기간이 있었잖아요. 아마 그때 그 융이 사람의 무의식 안에는 아니마라는 남성들이
자기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여성성의 이미지를 자기 무의식 안에 갖고 있고, 또 아니무스라는 여성들의 무의식 안에는 자기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남성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아니무스라는 형태로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렇게 융이 해석한 그 인간의 무의식 안에 자기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남성성이나 이제 여성들한테는 자기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남성성의 이미지가 공존하는, 한 인간 안의 무의식에는 이렇게 남성성과 여성성이 공존하고 있다고 해석한 융의 심리학을 그 제자한테 정신치료를 받으면서 은연중에 받아들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조금 들었어요. 네. 네,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보았는데, 우리 10번 정도 데미안을 읽으신 그 교장 선생님께서는 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이 상징보다는 저는 사실은 조금 더 빨리 진도를 나가서 여기 지금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책이 주는 교훈이 있다면 뭐 이런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저는 답하는 시간을 조금 더 가질게요. 그렇게 하는 거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의 생각으로 많이 이제 경청하고 싶으셔서 이 답변을 좀 미루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감명 깊게 느낀 부분들이 다들 있을 텐데, 이 지점에 대해서 한마디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승원분부터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네, 감명 깊게 느낀 점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친구들 앞에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데미안과 싱클레어의 그런 좀 관계가 되게 인상 깊었는데요. 싱클레어는 여러 방황하는 시기를 겪으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데미안과 피스토리우스와 같은 안내자 역할을 해주는 그런 등장인물들을 만나면서 이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더욱더 내면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장면들, 그리고 새가 알에서 이제 투쟁하여 나온다는 그런 구절도 결국에 이제 긴 성장 끝에 자기 힘으로 이 알을 깨고 나올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게 되었다는 그러한 좀 상징성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러한 여러 장면들을 통해서 정말 가까이 있는 그런 친구 또는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큰 영향을 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고, 또 나도 그러한 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오, 데미안 같은? 네. 승원군 이야기 잘 들어보았습니다. 네, 친구의 중요성, 네, 이야기 잘 들었고, 데미안 같은 그런 친구가 우리 승원군이 되어주면 상당히 좋을 것 같네요. 네, 다음은 현민양. 네. 네, 이 책을 읽고 결국 인생은 내면의 선의 감정과 악의 감정과 함께 사는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면이 성숙해진다면 내면의 내가 데미안이 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떤 장벽이 있더라도 그 장벽을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서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굉장히 궁금한 점이 많았는데 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의문점이 풀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아주 명쾌하게 해결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데미안은 결국에는 정말로 어떤 존재인지 좀 궁금해졌고, 데미안이 실제로 존재는 한 건가라는 의문이 마지막에 살짝 들었습니다. 네, 아마 마지막에 그 키스하는 장면으로 끝나잖아요. 네. 그 싱클레어하고 데미안이 키스하는 장면으로 끝나는 것 같은데, 이건 저의 해석인데, 그 데미안이 사실 싱클레어가 동경했던 자기의 이상적인 어떤 상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 키스를 통해서 이제 프란츠 크로머 같은 악한 사람이 왔을 때 데미안이 나를 찾지 말고 네 안을 들여다봐라라고 했잖아요. 이제 데미안이 동경하던 외적인 대상이 아니라 자기 길을 찾은 이 싱클레어가 되어서
싱클레어 자신이 이제 자기가 되는 그런 사람으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데미안이 사라지고 이 싱클레어가 데미안을 자기 마음으로 받아들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상당히 어렵죠. 네, 잘 들었고요. 다음은 장하늘 군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싱클레어의 성장을 보면서 싱클레어가 그 많은 그 10살 때부터 그 20대가 될 때까지 많은 시련을 겪고 많은 멘토를 만나기도 하는데 이렇게 사람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주변 사람들의 중요성을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성장하기 위해서는 내면을 보아야 한다고 하는데 자신의 내면을 보는 것은 솔직히 기억 속에는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부끄러웠던 기억들도 있기 때문에 그 내면을 보는 것의 어려움에 대해 느꼈던 것 같고 저 또한 그 자신의 내면을 보는 것에 약간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다는 느낌을 들었고 그래서 저 또한 지금 알을 깨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저에 대해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 하늘군 이야기 들어보니까 저도 아까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성찰의 시간 자기 전에 5분이라도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당장 오늘부터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하늘군 같이 해요. 네, 다음 미니양 발표 들어볼까요? 자, 카메라 보고 이야기해 주세요. 방황하는 와중에도 계속해서 질문하는 싱클레어의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깨달음을 얻으며 나아가기는 하지만 때로는 술집에서 방황하고 인도자라고 믿었던 사람들과는 다른 생각을 하고 또 유년기에 자신을 괴롭히던 이와 어른이 되어서도 만나 혼란스러워하는 모습도 보이는데 이때마다 에바 부인, 데미안, 피스토리오스 등의 주변 관계를 통해 회복하거나 성장하는 모습에 감명받았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부모와 학교가 알려주는 해박한 지식으로 내면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면 성인이 되어서는 지니고 있는 것 또는 자신으로부터 배움을 얻어가는 모습으로 바뀐 것도 감명 깊습니다.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많은 노력과 어려움이 있어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저도 미니양 생각과 동감이에요. 방황도 해보고 또 그걸 극복하려고 계속 분투해야 된다는 거. 네, 그런 부분 잘 배웠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채연양. 네, 느낀 점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데미안의 작가인 헤르만 헤세는 내면의 나를 찾으며 성숙해져가는 과정들, 즉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은 무엇인가,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고뇌를 보여줌으로써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선과 악을 판단하며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라는 말을 전해주고 싶어 한다고 느꼈습니다. 즉, 이 세상이 규정하는 선악에 대해 끊임없이 다시 생각해보며 저만의 기준을 세우도록 도운 데미안은 어느 순간 생겨난 고정관념을 깨는 것에 도움을 줄 것이고 새로운 생각, 의견들을 만들어내는 것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채연양 이야기 들으니까 여기에 이런 기존의 해석을 벗어나서 자기만의 관점으로 뭔가를 새롭게 해석하려면 기존의 틀을 깨는 아프락사스가 알을 깨고 나온 것처럼 기존의 상식을 깨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틀린 이야기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내가 그게 맞는 견해다라고 생각을 하면 주장할 수 있는 도전 정신이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채연양은 그런 생각을 잘 말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왠지 모를 믿음이 드네요. 네, 다음은 서연양 발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친구들에게 눈을 보고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싱클레어의 그 내면 성장 과정을 보면서 저도 어렸을 때 겪었던 악의 행실과 죄로 인한 패닉에 빗대어 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저 자신을 더 알아갈 수 있었고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있을 저의 선과 악의 어떤 그 내면 속에서 이를 거절할 뿐만이 아니라 그 직시하고 직면해서 이겨내야 더 내면적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네, 프란츠 크로모가 그 서연양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구절이 떠오르는데
프란츠 크로머가 싱클레어한테 위협을 가할 때 그 데미안이 충고를 하잖아요. 사람은 누구도 두려워해서는 안 돼.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죽여야 돼라는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누구도 같은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겠죠. 네, 그럴 수 있기 위해서는 나의 두려움 이런 것들을 깨는 도전 정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방금 서연 양 이야기 듣고 다시 한번 떠올려 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장 선생님 말씀 듣고 이 자리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책에 여러 가지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저는 이 책의 서문에 아주 강렬하게 표현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장인데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은 자기 자신에게로 이르는 길이다. 길의 추구, 오솔길의 암시이다. 일찍이 그 어떤 사람도 완전히 자기 자신이 되어 본 적은 없었다. 그럼에도 누구나 자기 자신이 되려고 노력한다. 완전히 자기 자신이 되어본 적이 그런 사람이 없었다고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려고 애를 쓰는 거죠. 아까 제가 내면의 소리를 듣는 거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요. 여러분, 고독이라는 단어와 외로움이라는 단어 두 개는 같은 단어가 아니죠. 사실 고독은 영어로는 solitude라고 합니다. 그리고 외로움은 loneliness죠. 고독은 어떤 의미냐? 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고독입니다. 그리고 외로움은 타인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외로움이에요. 여러분은 내 내면의 세계를 들여다보는 고독한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소리를 듣고 자기 자신의 내면을 이해하고 그리고 성장하는 이 책이 주는 마지막의 메시지는 결국은 자기 자신으로 가는 길은 고독해져야 된다는 것이 아닐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여기와 이제 여기에 곁들여서 제가 한 가지 얘기를 한다면, 이거는 뭐 교훈적인 얘기로 결코 드리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SNS를 보면 SNS의 구조는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글을 쓰면 거기에 팔로워가 있어요. 팔로워는 추종자죠, 추종자. 그죠?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사실 이미 정해져 있는 것, 좋은 직업, 편안한 삶, 안락한 삶,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정해져 있어요, 이미. 그걸 따라가는 삶이 바로 팔로워로서의 삶입니다. 과연 이제 싱클레어가 그렇게 살기를 원했는가? 데미안도 그렇게 살고 있는가? 아마 이 책을 읽어보신 우리 여러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런 삶을 살려고 하지 않죠. 오로지 내면의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고 싶어합니다. 자기 자신이 되려고 노력하고 그런 삶보다는 저는 이 데미안이라는 이 소설이 주는 가장 우리에게 궁극적인 울림이 있다면 고독해져야 된다는 것. 그래서 자기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내가 남을 따라가고 또는 정해져 있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여러 친구들이 이미 얘기했지만 새가 알을 깨고 나오듯이 그리고 그것은 고통을 수반합니다. 그렇게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나답게 살기 위해서도 그 고통은 따르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소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첨언하자면 이제 이렇게 세상을 살아온 올해라고 하긴 그렇지만
세상을 그래도 여러분보다 훨씬 많이 살아온 나는 내가 내 자신이 지금 되고 있는가? 된 적이 없었다고 이미 얘기했잖아요. 그런 거로 보면 저도 그렇게 되진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도 앞으로도 그렇게 나 자신이 되려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하지 않겠나, 남은 삶도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우리 교장 선생님 말씀 잘 들었고요. 역시 우리 교장 선생님은 말씀을 잘 하시네요. 네,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말씀은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져라, 고독한 시간을 가져라 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9월 1일이죠. 앞으로는 좀 사색하는 시간, 또 책 읽기 좋은 계절이 돌아오고 있는데 여러분도 같이 데미안 읽으면서 자기를 성찰하는 시간 가져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책 읽고 건너가기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또 다음 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